안녕하십니까. 인천 영성고등학교 역사교사 신희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작 PC게임 활용 토론 수업 19세기 동아시아의 선택 개항대 통상수교 거부라는 주제의 수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수업은 몇 가지 고민을 바탕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먼저 역사교육의 목표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역사교육이 암기해야 할 객관적이라고 인식되는 역사적 사실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마치 역사가처럼 과거 사실들 속에서 일부의 사실들을 자신이 선택해서 개연성 있게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해볼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사 2단원 내용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2단원 내용을 학습하다 보면 조선과 일본의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집니다. 조선은 뒤늦게 서구문물 도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일제에 의해 국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에 19세기 조선은 국제정세를 무시하고 서구 문물을 빨리 수용하지 않아서 빠르게 근대화되지 못했고 서구의 문물을 빨리 수용한 일본이 빠르게 근대화하면서 결국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리는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다라면서 왜 조선은 일본처럼 빠르게 개항하지 못했느냐라는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관점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근대화를 유일한 역사 발전 경로로 설정해 놓고는 이를 벗어난 것은 옳지 못한 것이고 근대화는 선하다고 보는 관념이 깔려 있다는 점이고 마지막 하나는 결과만 가지고 현재론적 관점에서 당시 상황과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평가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이 마지막 지점에 대한 비판적 과정으로서 19세기 조선과 일본의 역사적 조건을 인식한 가운데 대략 1850~60년대 시점에서 각 국이 개항이냐 통상수교 거부냐라는 선택지 중 어떤 것을 취할 수 있었는지 실제의 역사와 상관없이 당시 상황과 맥락만을 근거로 해서 토론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은 19세기 조선과 일본의 당시 상황과 맥락만을 근거로 하고자 할 때 글로써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적 관점을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마치 그 시간, 그 장소,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은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게임을 제작해서 최대한 19세기 조선과 19세기 일본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현재적 관점이 아니라 게임으로 구현된 당시 조선과 일본의 상황과 맥락만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당시의 국가 혹은 인물의 행동과 선택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마치 역사가처럼 당시 상황과 맥락 중에서도 일부 사실들을 선택하고 조합해서 자신만의 해석을 내려보는 경험을 통해서 역사에 있어서 특정한 사료와 해석을 어떻게 볼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나아가 토론을 통해 다양한 관점과 해석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구성된 이 수업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과거 사실에 대한 선택과 해석을 통해 역사적 해석과 판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19세기 당시 동아시아의 정세를 이해하고 조선과 일본의 역사적 조건을 인식하면서 각국이 취할 수 있었던 행위는 어떤 것이 가능했는지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입니다. 수업은 총 3차시로 구성되고 선수학습으로 당시 서구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동아시아로 진출하는 과정과 이로 인해 중국과 일본이 개항하는 과정 그리고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의 조선의 상황과 그에 따른 흥선대원군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학생들이 본 수업을 온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차시별 수업 구성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1차 시에는 자작 PC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19세기 조선과 일본의 상황을 파악하고 2차 시에는 게임 대사집을 바탕으로 19세기 조선과 일본 각국이 취할 수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모든별로 토론을 한 뒤에 3차 시에는 모든별로 토론한 내용을 발표하고 간단하게 전체 토론을 한 뒤에 마무리하는 구성입니다. 이제 자세히 하나씩 소개를 드리자면 1차 시에서는 먼저 오늘 수업 활동의 큰 틀로서 역사학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학년 초에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에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 내용을 기반으로 한 차시를 통으로 수업을 해놓은 상태라 그때 나누었던 내용들을 다시 간단히 확인하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될 오늘 수업 활동의 큰 틀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이어서 이제 배경 지식으로서 선수학습 내용들을 간단히 복습하고 한국사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인 19세기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강의를 합니다. 특히 에도막부의 대외 정책으로서 중국, 조선, 네덜란드 이외의 국가와 무역을 금지했다는 점과 네덜란드와의 교류, 그리고 난학의 발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오늘 수업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수업 활동의 목표가 대략 1850년 시점에서 조선과 일본이 개항이냐, 통상수교 거부냐라는 선택지 하에서 각국이 취할 수 있었던 행위는 어떤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하는지 실제 역사와는 상관없이 당시 상황과 맥락만을 근거로 해서 토론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특히 이 당시 상황과 맥락은 자작 PC 게임을 통해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 집중해서 게임을 통해 근거로 활용할 만한 정보들을 얻는 것이 핵심임을 이제 강조합니다. 이어서 이제 미리 준비된 게임이 설치된 노트북을 모둠별로 한 개씩 나눠주고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설명을 한 뒤 이 게임에 대한 사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자작 PC 게임이 좀 어떤 게임인지 소개하는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직접 게임을 플레이합니다. 교사는 순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게임에 잘 집중하고 있는지와 모둠별 게임 진행 속도를 확인합니다. 게임 진행이 느린 경우에는 좀 게임 내 미션들을 빠르게 클리어할 수 있도록 공략 화면을 보여주면서 도움을 제공하고 최대한 모든 모둠이 비슷한 시간에 게임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서 이제 1차 시가 끝나고 2차 시에는 이 모둠별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모둠 활동지와 두 게임의 대사집을 나눠주고 모둠별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토론 시작 전에 다시 한번 수업 활동의 목표를 언급해주고 토론을 위해서 대본집을 참고해서 자작 PC 게임에 등장하는 많은 내용과 요소들 중에 자신이 선택해서 근거를 조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장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토론 주제와 관련해서 게임 내에서 근거로 활용할 만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소들이 실제로 게임 속에 대사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조선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요소들이 있고요. 일본도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 이제 게임 내에서 요소들로 등장합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여기에 나온 것이 전부는 아니고 대사량이 꽤 많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둠별 토론 활동 과정에서 이제 순회를 통해서 모둠별 토론이 수업 활동의 목표와 주제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에서 근거가 될 만한 정보를 찾아서 자신의 의견을 조직해내는 것 자체를 버거워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둠 토론이 끝나면 이제 3차 시에는 모둠별로 발표자가 발표 형식에 따라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사는 이제 발표를 들은 뒤에 학생들이 토론하면서 각 입장에 대한 근거를 게임 내 정보를 활용해서 당시 상황과 맥락에 근거를 했는지, 근거하였다고 하더라도 논리적인 개연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줍니다. 이제 예시로 한 학생의 발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조선이 왜 통상수교 거부를 할 수 있었냐면요. 첫 번째로 조선에서 서양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항선이 출몰해가지고 저기 보시면요. 그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사형이 역모를 일으키려고 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천주교에 대한 반감이 상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왕은 국민들과 신하들의 심한 반대로 통상수교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개항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일단은 타카시마 슈환의 생각을 보시면요. 이제 되게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네덜란드의 정보가 이제 네덜란드 풍설서라고 하죠. 이제 여기서 이제 서구의 강력함을 일본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항을 했을 것입니다. 모둠별 발표가 끝난 뒤에는 이제 전체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 모둠별 토론을 할 때 모둠의 의견을 하나로 통일시키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둠별로 어떤 하나의 입장을 통일해서 모둠 간 토론을 하기보다는 전체 개별 토론으로 간단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애초에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팀을 나누어서 팀별로 토론을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체 토론을 진행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수업 활동의 취지와 의도를 설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게임 속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모둠별 토론의 결과를 보면 대개 조선은 입장이 어느 정도 갈리는 반면 일본은 개항으로 많이 쏠리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실제 역사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게임의 구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대로 게임에 들어있는 내용과 요소 중에 근거로 활용할 만한 당시 상황과 맥락만 봐도 일본이 개항의 근거로 활용할 만한 요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은 이 게임을 만든 제작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게임이 당시 조선과 일본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고 19세기 당시의 동아시아의 정세를 이해하고 조선과 일본의 역사적 조건의 차이를 인식해서 조선과 일본의 이후 역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어느 정도는 드러내기 위한 의도, 즉 게임에 제시되는 정보나 자료 또한 모든 자료나 정보가 아니고 교사가 선택해서 의도한 자료임을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한 번 더 학생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남겨줍니다. 두 번째로는 조선도 일본처럼 근대화한다는 것의 의미를 간단히 언급합니다. 조선이 빠르게 개항해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일본과 같이 근대화한다고 했을 때 그때 근대화된 조선은 어떤 국가가 되는 것이냐, 제국주의 국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냐 정도의 질문을 던지면서 간단하게 고민을 남기는 정도로만 언급하고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학생활동 결과물의 예시입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현재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게임에 이제 들어있는 당시 상황과 맥락을 활용해서 개항이든 통상수교 거부든 입장과 근거를 잘 정리했지만 이 경우에는 당시 상황과 맥락과 상관없이 그냥 서양의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는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의 예시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조선은 입장이 조금 갈리는 편이고 일본은 입장이 통일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하긴 했지만
이런 사례처럼 현재주의적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교사의 피드백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업 성과로서 학생들의 반응 및 소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수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점 중 한 가지로 당시 국가나 인물의 행동과 선택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점들이 이제 게임을 통해서 당시 상황과 맥락에 몰입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다음의 반응 및 소감들을 보면 역사적인 상황과 쟁점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과 판단을 내려보면서 서로 나눠볼 수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첫 번째로는 현재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를 계속했지만 사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는 점과 서구 문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혹은 서구 문물로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적 관점을 벗어난다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덜어 있었고, 그렇다면 좀 더 당시 상황과 맥락에만 근거할 수 있도록 토론 활동 중에 피드백이 좀 더 섬세하게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다라는 점이 먼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게임의 대사들이 어렵기도 하고 게임에 등장하는 여러 정보들을 조합하는 게 이제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모둠 내에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업을 좀 더 다르게 구성하거나 수업 실수를 좀 더 늘렸으면 좋았겠다라는 점이 두 번째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게임이 이제 진행될수록 학생들이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게임에 조금 더 게임성을 도입해서 재미 요소를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업을 활용하고자 하는 선생님이 있으시다면 이 수업은 주제나 활동 자체가 쉽지 않고 모둠 내에서 필요한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둠장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 주제에 대한 이해나 게임 플레이와 관련된 공략 팁을 다루는 모둠장 사전 교육이 이루어지면 수업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각 입장에 대한 근거를 당시 상황과 맥락에 근거하였는지, 즉 게임 내 정보를 활용하였는지, 그리고 당시 상황과 맥락에 근거하였다고 하더라도 논리적 개연성을 갖추고 있는지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 이 수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준비를 하면서 사전에 나올 만한 다양한 근거와 주장들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고 관련 쟁점이나 자료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게임이 설치된 노트북을 준비해서 수업 중 게임을 다운받거나 설치하는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자작 PC게임 활용 토론 수업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